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들리십니까? 뭐야, 이거. 네, 들리시면 1번 한번 해주실래요? 예, 건명채님, 박희신님, 양나윤님? 네, 이 글씨가 되게 흐리게 나오네. 음, 그죠? 조금 이제 크게 하니까 좀 나오네. 아우, 날씨 엄청 덥네요. 그죠? 자,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 주 쉬었죠. 그죠? 돌직구에, 그죠? 예, 선택과 집중 1010님, 순순수님. 제가 없으니까 시장이 급락하잖아요. 그죠? 자, 아까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다 듣고 들으신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지? 본 방송을 그죠? 그래서 골자는 지금 이제 시장에 월요일 날 급락을 했었던 세 가지 이유. 그 부분이 어, 일본의 금리 인상 그리고 미국의 피벗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기 타이밍을 놓치면서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그 속에서 음,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이제 큰 부분이야.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죠? 시장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한번 여러분들께 오늘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그 공개 방송 이 시간에 그죠? 음, 이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 여러분들께 뭔 이야기를 했냐면 차트 그죠? 업종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8월, 9월, 7, 8월 추석 전 두 달 이때가 안 좋은 때가 많았다. 지금 차트도 다 보이시죠? 그제? 차트 지금 보이나요? 음. 그러면서 코스닥에 이렇게 제가 지나가는 말로 이런 적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음? 여기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음. 뭔 얘기냐? 미국 시장 올라가도 못 올라가는 코스닥이 이렇게 지금 안 좋은 모습으로 수렴하고 있는데 그죠? 여기서 800 깨고 이거 내려와서 쭉 내려오면 조정받으면 해외 시장 조정받으면서 조정받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한 3주 전인가 그럴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가가 종합주가지수가 미국 시장이 올라가고 미국이 올라가고 대만이 올라가고 니케이가 올라가고 코스피가 올라가고 그죠? 그런 시장에서도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오는 종목 코스닥 특히 코스닥 쪽에 많잖아요. 그죠? 그런 종목들이 또 저점을 깨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 혹시 계셔요? 그래서 내려와서 어, 시장 급락하면 어쩔 거냐 그때 가서 그러면 신용 반대매매 맞고 뭐예요 신용 쓴 사람들은 반대매매 맞고 난리 부르스가 날 거다. 그런데 진짜 그 흐름이 왔어. 응? 이래서 차트를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반대로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시장이 지수가 내려오는데 얘는 고점 복귀죠. 파마리서치 종합주가 지수가 내려왔는데 얘는 신고점이네. 그죠? 반대로 여러분들 많이 떨어진 대표적인 종목이 뭡니까? 카카오, 네이버. 그죠? 많이 떨어졌다고 안 떨어져요? 응? 많이 떨어졌다고 시장 급락해서 내려온 게 아니잖아, 이게. 그죠? 많이 떨어졌다고 시장이 조정받는데 안 내려오는 거 아니다. 그죠? 얘만 그런가? 네이버도.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하는 뭡니까? LNF 실적 개판이다. 그제? 영업손실이 마이너스 600억 내외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도 안 좋게 800억 정도 나왔잖아요. 그죠? 2000년지도 그렇고. 거기다가 로봇. 그죠? 실적이 안 된다.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몇 개 섹터뿐만이 아니라 몇 개 종목도 마찬가지고 많이 떨어졌다고 시장이 조정받을 때 조정 안 받는 거 아닌 겁니다. 그죠? 제가 미리 지금 요 우리 좀 방송하는 분들한테 그
그 제목 그 타이틀을 밸류업과 뭐 투트랙 전략 이게 아니고 아까 방송에서 이야기했었던 실적이다. 매크로가 위험을 해도 실적. 왜? 이런 거죠. 아까 파마 리서치도 마찬가지지. 그지? 실적이 오늘 좋게 나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신고점 바로 돌아나가잖아. 그죠? 거기에 실적 좋은 애 또 누굽니까? 한국조선해양 이런 애들은 내려와도 급락을 해도 20선을 바로 회복하잖아. 물론 조종을 받지 좋은 애들도. 그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도 조종을 받지. 그죠? 고점에서 많이 밀리지. 제가 비교 드릴 때 우리 현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매크로 환경에 급락이 나오게 되면 그죠? 시장에 급락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랑비가 내릴 때는 우산을 써도 안 맞아 비를. 그죠? 우산을 써도 안 맞는다고. 그런데 폭풍우가 몰아치면 우산을 써도 비를 맞아. 그죠? 장마철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 우산을 써도 비를 맞게 된다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그게 뭐예요? 실적 있는 주도 폭풍우가 몰아치면 조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데 돌아오는 타이밍이 가장 빠른 게 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여러분께 실적 하는 거예요. 많이 떨어졌다고 많이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떨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기업에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자, 다시 되돌아가서 여기에 그 경고는 제가 이미 여러분께 많이 보내드렸었어. 미국 시장 조정 올 거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분기별 이익 증가율이 지금 내려오고 있다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안 좋은 지표들을 많이 설명해 드렸다고 여러분들께 7월 17일 중국 경제 그리고 7월 24일 이러면서 그런 경제 지표가 앞으로 안 좋아지면 경기 침체에 대한 논란이 나오게 된다. 나오게 되면 조정이 나오는 거지.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죠? 요 샤메 법칙이 결정타를 매겼다. 옛날 같지가 않아서 이제는 그죠? 이 알고리즘 매매나 그죠? 또 이렇게 기계 매매 그죠? 사람이 아닌 어떤 로직을 딱 넣어놓고 그죠? 그 로직에 부합하는 흐름이 나오면 매수 들어가고 매도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또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또 로스컷 어느 라인 부분이 딱 자동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타임 부분에 그 부분이 쏟아져서 급락을 하면 로스컷 물량이 또 거기서 나가고 그러면서 월요일 같은 날은 그죠? 월요일 날 여러분들 수급 보신 분 계셔? 코스피는 개인들이 매수를 하는데 코스닥은 개인들이 엄청 매도를 했어요. 코스닥은. 왜? 강제 매도가 나가는 거거든. 강제 매도. 주식시장은 가끔 강제 매도를 시킵니다. 응? 왜? 그동안 계속 코스닥이 내려왔잖아. 그죠? 내려오고 주가 올라갈 때도 내려오고 그런데 주변 매크로 환경이 콱 터지면서 급락을 하니까 내가 매도하고 싶지 않아도 신용매물, 반대매물, CFD, 물량 이런 거 장 월요일 날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그때 딱 이야기했어. 이게 강제 청산되는 흐름입니다. 이게 나오면 코스닥이든 거래소든 급반등의 형태로 들어옵니다. 화요일, 수요일, 오늘 급반등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우리 MTN 카페 회원님들한테 급락하는 시장에 매수하라고 문자 보내드렸고 예, 윤정 아빠님. 응? 그게 그리고 화요일 날 아침에도 뭡니까? 제가 리포트를 거의 대부분 리포트를 다 읽는데 그거 해서 여기다 올려놨잖아요. 그죠? 8월 6일 날. 응? 공포를 사야 할 시간이라고. 그죠? 이건 이제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다 올려놓은 건데 8월 6일 날. 그죠? 아침 8시 11분에 공포를 사야 한다. 월요일 이거 8월 6일 08시 11분. 이건 화요일이고 월요일 날 이미 우리 카페 회원님들한테 매수해야 된다. 응? 이런 공포를 사야 하는 4가지 이유와 관련된 이야기를 쭉 올려놓고 왜 사야 되느냐? 이번은 2,600 내외까지는 기본 반등이 들어오는 위치다. 지수상. 그제? 요거는 이제 지금 IBK 투자증권 이야기도 그 리포트 내용인데 저하고 생각이 딱 맞더라고. 거기는 기본으로 들어와야 될 자리인데
그죠? 그래서 화요일 날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린 거예요. 응? 그리고 저는 월요일 날 여러분들께 뭐야? 매수하라고 공포에 떨지 말고 아까 여러분께 방송한 것처럼 무슨 개뿔 그죠? 샴의 법칙 샴을 만든 그 이코노미스트도 아니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과민 반응을 하냐? 그게 아까 이야기한 알고리즘 매매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 근거는 없어요, 솔직히. 아셨죠? 제가 근거를 대라 하면 근거 못 대. 제가 뭐 경제학자입니까? 주식쟁이지?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전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오기 전에 전 매매를 다 해본 사람이 해본 거예요. 응? 종합주가 지수 지금 자 이거 잘 보세요. 월봉으로. 이게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종합주가 지수 월봉이에요. 2085포인트 2007년에 11월에 2085포인트 찍고 그죠? 2008년 어딨어? 2008년에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이렇게 이게 월봉으로 봐서 그렇지 일봉으로 보면 살벌합니다. 이때도 어디 갔어? 여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그죠? 요 날이겠구나. 요 5월 14일, 8월 14일이 아니라 5월 14일. 이날 1842포인트 요 날 한 주도 안 남겨놓고 다 매도한 날이에요. 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리고 나서 종합주가 지수가 어떻게 해요? 박살이 났죠. 892포인트까지. 이게 이때입니다. 1842포인트에서 892포인트까지 계속 떨어진 이 타이밍이에요. 이거 겪어본 사람이에요, 저는. 이번은 그런 시장이 아니라고. 왜? 이렇게 이 어떤 위기에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위기의 본질을 파악을 해야 된다. 그죠? 위기의 본질. 이렇게 내려가는 시장이라면 지금 다 던져야 돼, 여러분들. 지금도 주식. 3분의 1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가는 시장이면. 그죠? 이런 시장의 금융위기 흐름으로 가느냐? 그러면 먼저 반응하는 게 우리나라 뭡니까? 원달러 환율. 그죠? 원화 약세가 엄청나게 진행된다고. 근데 사실 이번 주 조금 오히려 강세 보이면서 조금 내려왔다가 그죠? 1365에서 1380 오히려 일본하고 같이 원화가 강세 흐름을 보였어요. 이 일봉으로 보니까 큰 흐름이라고 보여지는데 월봉으로 보면 아주 작은 흐름. 그런데 무슨 위기야, 위기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저 환율을 가지고 위기 때마다 그죠? 유럽의 위기 그리고 우리 전쟁의 위험 뭐 이런 것 때마다 환율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징조가 없었다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여러 가지 이유로 봐서 지금은 과한 흐름, 이 샴의 법칙과 연관된 알고리즘이든 그죠? 아니면 기계 뭐 프로그램 뭐 이런 부분이든 그런 부분들이 도미노 흐름 부분으로 나왔다. 그죠? 그런데 미국 경제가 지금 뭡니까? 미국 성장률이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 뭐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야. 저도 처음 들어봤으니까 샴의 법칙은 예? 왜 그걸 그렇게 크게 중요시 생각 안 했으니까. 거기다가 엔캐리 트레이드도 여러분들 엔캐리 트레이드니 뭐니 그죠? 왜 여러분들 시황 이게 중요한지 새삼 느끼셨을 거야. 이번 주 그죠? 이게 내 종목의 문제가 아니구나. 시장이 급락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매번 그죠? 재미없는
그지? 재미없는 미국의 금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해외 이런 시황을 이야기해 주는 게 이거와 연동돼서 우리나라 시장이 같이 움직이는 우리 을이기 때문에 주시장이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 자산 많은 사람, 자산이 큰 사람들은 그냥 하루에 아침에 사서 점심에 팔고 이러는 1, 200만 원 가지고 하는 사람은 볼 필요 없지. 단타하는데 그거 하는데 이게 뭔 필요 있어. 시장 이상하면 다 팔고 그냥 현금 갖고 가면 되고. 그죠? 근데 직장인이나 초단타 매매가 아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시장이 급락할 때 내가 버틸 수 있느냐? 버티는 게 맞느냐? 그죠? 안 버텨야 될 종목은 버티고 버텨야 될 종목은 버리고 이러면 꽝 되는 거지. 똑같은 위기가 와도 그 위기에서 그죠? 시장이 어려워지면 내 종목을 탁 줄이는 거. 주식의 종목 수를 줄이는 거예요. 줄이면서 그 종목을 가장 좋은 종목에 더 비중을 싣고 종목 압축. 응? 저 압축하라고 딱 종목은 아래 꼬리 달고 30% 올라왔어. 화요일 날 저점으로 보면. 월요일 날 저점으로 보면. 그렇게 빨리 돌아올 수 있는 종목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미리 매도를 못했다면. 그죠? 그런데 그게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야? 아니야? 월요일 날은 겁나서 던졌다가 어제는 눈치 보고 가만히 있다가 어제 어제도 반등하고 미국 시장도 반등하니까 오늘 긴가민가 하다가 막판에 가서 혹사. 그죠? 그럼 종가에 밀렸지 뭐. 그죠? 타이밍도 중요한 거예요. 주식의 타이밍도. 남들이 두려워할 때 사야 되고 남들이 안심 가질 때 한번 매도하고 다시 사고 그 박자를 어긋나면 하락장에선 죽는 거예요. 안 움직임만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겁나서 팔았다가 반등하니까 눈치 보고 있다가 다시 샀다가 다시 내려오면 또 겁나서 다시 팔고 이러면 몇 번 그러고 나면 계좌가 반쪽 기지면 반쪽. 제가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주가가 올라갈 때도 수익을 못 냈는데 종합주가 지수가 떨어지는데 수익을 어떻게 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국 시장 올라가고 대만 니케이 우리 시장 코스피 올라가고 할 때도 수익을 못 냈는데 시장이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는 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겠냐고. 내가 잘못했으면 뭔가 변하고 바꿔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꽝이지 뭐. 그죠? 시황을 갖고 내가 버틸 수 있느냐? 제가 이렇게 100%는 아니야.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는 제가 방송 출연을 안 했고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방송 출연 안 하는 날은 안 하는 타이밍이 변곡점이라고만 아셔. 왜? 방송 나가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돼. 그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 할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왜? 대부분 종목,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도 섹터라고 한 종목, 섹터. 주가가 너무 올라와서 조금 조정받아야 될 타이밍이고. 응? 지금 네 종목입니다, 윤정 아빠님.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윤정 아빠님? 한 달 전인가? 그죠? 그때 들어오셨으면 수익 한 20% 났다가 지금은 난 수익 좀 따먹었지. 왜? 시장이 너무 세게 조정이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도주는 멀쩡해. 왜? 이미 안 될 만한 종목은 팔았어. 제가 가끔 가다가 돌직구를 쉽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어느 섹터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해주기 쉽지 않은 타임. 시장이 조정받을 만한 타임. 이때는 저 쉬어요. 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특별히 할 얘기가 없어. 이미 시장, 제가 그 이야기도 했잖아. 금리 인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호들갑 떨지 말라고.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한다고, 그죠? 제가 그 영상도 올려놨을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야기한 것 중에, 여기에. 파월이 9월 달에 금리 인하한다고 호들갑 떨지 말라고. 금리 인하한다고 주가가 올라가면. 그죠?
금리 인하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주가는. 제가 이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이거죠. 제가 이전에 이런 경제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해주면 기업들이 앞으로 인하 시그널, 이 인하폭이 작더라도 내가 해고할 날이다가도 금리를 인하를 했어? 그럼 앞으로 조금씩 경제 상황이 나아져? 그러니까 내가 해고도 안 하게 되고 고용을 하려고 멈칫했던 사람도 고용을 해주고 그리고 소비자도 뭐예요? 앞으로 고금리에서 이제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네? 그러면 내 씀씀이도 뭐예요? 왕창 줄여놨던 거를 조금 쓸 수가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체 장기간에 고긴축을 해놨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오히려 미국 시장의 소비자들이 뭡니까?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연체도 엄청나게 증가했어. 그거 아세요? 제가 매일 아침 보내드리는 우리 회원님들 내용 보면 그죠? 지금 연체, 가계부채, 미국 2분기 가계부채 증가가 17조 8천억 달러. 17조 8천억 달러. 가계부채가. 그래서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건 뭡니까? 단박에 자동차 구매하는 거 늦출 거 아닙니까? 거기다 연체율도 증가를 하고 있지. 카드 연체율. 지금 항목별 연체율 다 보세요. 신용카드 연체율이 작년 2, 4분기보다 월등히 높아졌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연체율이 계속 그러면 여러분들 소비의 여력이 줄어든다는 거잖아. 제조업 지표도 안 좋아. 그죠? 그런데 긴축을 계속하면 연체율이 계속 늘어날 확률이 높잖아.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7월에 인하를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0.25%를.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인하해야 될 타이밍인데 파월은 인하 안 할 거다. 왜? 파월은 변호사 출신이어서 선제적 대응을 못한다. 그죠? 법률가 이거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은 확실해야 되잖아. 그런 성향이 있어요. 직업적 성향이. 확인하려고 하는 성향. 그래서 선제적 대응을 못한 거라고. 안 하니까 이런 흐름으로 9월까지 가면 더 경제 지표는 안 좋아질 거라는 걸 염려하는 거지. 지금이. 사실 GDP는 뭡니까? 미국 경기 GDP. 여기 GDP 나위에서 발표한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보면 상향 조정됐다고 오히려. 0.4%나 그래서 2.9%야. 그런데 무슨 경기 침체냐고. 노이즈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봐야 된다고. 그러면 이런 우려 속에 나는 어떤 섹터를 잡을 거냐? 그죠? 자, 이제는 물반 고기반이 또 됐지. 주시장에. 그죠? 그런데 물반 고기반을 잘못 잡으면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런 부분들의 시향을 갖고 아까 제가 이거 하나하나 정말 어젯밤에 그지? 하나하나 이거 하면서 이거 내용은 별거 아닌데 그죠? 제가 이거 만들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 제가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이 파워포인트 이 안에 글씨 넣고 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자 이제 거기 넘어가서 아직도 산 넘고 물 넘어야 돼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 그지? 거기다가 아까 이야기한 그죠? 애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그죠? 애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짚고 넘어가야지. 애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자 올해도 애플이 꼭 있잖아. 애플을 그죠? 워런 버핏이 팔았다니까 요때 판 거 요때 요 근처에서 팔았지 싶죠? 220불에서 230불 그죠? 응? 와 200불에서 230불 이 사이에서 팔았겠거니 아니 두세 달 전에 팔았고 두세 달 전이면 언제 이때고 그리고 올해 2월 14일에도 2월 14일이면 언제입니까? 여기 2월 14일 요때도 팔았어요. 이때도 50% 줄였어. 줄였다고 발표했어. 1,000만 주 매도했다고. 1,000만 주인가? 응. 그리고 나서 조금 내려왔다 애플이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2월 요때 팔았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걔도 계속 판 거야. 여기서 판 거 아니라고. 그러면 그 워런 버핏이 여기서 팔아갖고 뭐 샀느냐? CVX, 쉐브론.
어? 여기서 저점에서 166에서 240까지 거의 더블 올라오는 종목 팔고 산 종목이 이거예요. 비중 1600만 주 산 종목이 쉐브론, CVX 이거 맞지? 응. 2월 달에 어? 이때 얘도 조금 오르긴 올랐네. 그죠? 그러나 엔비디아나 애플 오른 거에 비하면 이거 오른 겁니까? 애플 팔아가지고 이거 산 거야. 무슨 잘한 거야 그게. 잘 못한 거지. 그러니까 뭐 여러분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백 조 갖고 수천 조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뭐 반 사놓고 반 팬데믹이니 아니면 경제 막 안 좋고 뭐 이거 나오는 타임까지 돈 갖고 있다가 그런 타임 나오면 분할 매수할 수 있지. 그런데 개인 투자가 중에 그죠? 지금도 돈이 모자랄 걸? 지금도 돈이 모자라서 신용 쓰고 그죠? 떨어지면 돈 더 없는 게 한스러운 올라가도 돈 더 없는 게 한스러운 개인 투자가의 성향이 있는데 그죠? 그런데 워런 버핏처럼 따라한다고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망길이야, 망길. 워런 버핏이 못한다 이런 의미를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향 자체가 틀리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거고. 자, 여튼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 뭐야 이거? 너무 오래 걸리고. 음. 자, 오늘 이야기하려고 끝에 못했던 부분은 하지 뭐. 사실 한 장 한 장 설명하면 되게 그거 한데 저는 이거 9.11 테러, 닷컴 버블 붕괴,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붕괴 이런 거 다 경험해 봤다리잖아요. 그죠? 그 중에 그죠? 다 경험해 본 흐름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 위기 흐름은 저런 위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 하늘바람 별씨님 어떻게 들어오셨어 우리 형님? 응? 그래서 니케이도 이거는 이제 12시니까 조금 틀려. 그런데 저는 이 노란색 마디까지 떨어지는 게 정상이다 그랬어요. 그죠? 하늘바람 별씨님. 월요일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설명이. 그래서 여기는 과매도 구간이다. 니케이도. 이 파란색 구간은 이게 매물대가 놓여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에 떨어지는 자리가 아니고 그죠? 대만도 그죠? 이게 고점에서 제가 여러분들 올라갈 때도 그죠? 올라갈 때도 마디가 나오면 거기서는 과하게 올라가는 게 거기서 한번 때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얘도 대만도 이 노란색 이하로 들어간 자리는 뭐예요? 과매도권. 나스닥도 그죠? 나스닥도 고점에서 밀리고 요 한 두 번. 그런데 이 추세 라인 그죠? 근데 미국 시장은 어제 그죠? 슈퍼 마이크론 컴퓨터야? 그죠? AI 관련주. 걔가 그죠? 실적 발표하고 실적이 턱없이 나와서 응? 액면 분할한다고 10분의 1 액면 분할한다 해도 12% 급락하고 있잖아 시간에. 그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같은 기술주 이런 쪽이 다 약세. 그러니까 미국 시장 오늘 약세일 거라고. 그래서 미국 시장도 여기서 지금 전체적으로 외바닥이야. 외바닥의 이 추세 라인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돌아와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타이밍을 잘 노려야 된다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 우리 시장은 2600 이하는 강하게 내려온 과하게 매도된 자리인 건 맞는데 여기서 외바닥이잖아요. 그래서 2580포인트 오늘 종가가 2580인가 그렇죠. 그죠? 여기를 타치하고 놓은 거야. 여기서 이틀 반등이 들어왔으니까 얘도 다시 한번 내려오겠지. 그지? 그죠? 이게 외바닥이니까. 그러니까 쌍바닥을 공략을 하는 거라고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어제 안 산 사람들이 월요일 날 못 산 사람들이 꼭 반등 보고 그죠? 여기서 이 밑에서 산 사람들이 한번 매도할 타이밍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죠? 지수상으로 보면 코스닥은 더하지. 그죠? 코스닥은 이미 떨어지고 있다가 그죠? 월요일 날 장대 11%가 떨어지면서 675까지 이전 저점 근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들어온 거고. 그런데 하락 추세로 오고 있는 라인 부분에 근접을 했으니까 얘도 반등신 매도했다가 다시 사야 되는 부분이지. 그죠? 지수상으로 보면 이게 하락하고 원위치. 자, 잘 보셔. 여기서 제가 아까 방송에 썼던 힌트를 얻어야 돼. 뭐냐? 지수도 종합주가 지수도 그죠? 여기 갭을 못 메꿨죠? 월요일 날 갭 하락한 거 코스닥도 거래소도 갭을 못 메꿨죠?
갭이 뭔지는 아시지 다. 갭 하락, 갭 상승이 뭔지 아시지? 그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시간 많이 걸리고 이 갭을 못 메꿨잖아. 혹시 모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2번. 갭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갭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주식에서. 응? 갭 하락, 갭 상승, 그 갭 중에 돌파 갭, 하락 돌파 갭이든 상승 돌파 갭이든 그죠? 특히 추세라인 갭 돌파나 박스권 갭 돌파나 이평선 갭 돌파 이런 갭 돌파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거 모르면 기술적 차트 보지도 마셔야 돼. 시장이 완전하게 돌았다라고 보려면 이 갭을 메꿔줘야 된다고. 갭 다 아시죠? 근데 못 메꿨잖아. 그죠? 코스피 못 메꿨고 코스닥 못 메꿨잖아. 그죠? 보여요? 못 메꾼 거? 너 답 안 하면 방송 여기서 끝내.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된다. 1번. 응? 이해 안 되는데 갭이라 이런 걸 잘 모르는데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를 거라고. 예. 자, 그러면 왜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딱 한 게 있어. 뭐냐? 야, 됐어요. 이제 그만. 그 정도 했으면 됐어요. 한두 명만 해주면 된다고. 그래야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들리는구나를 알 수가 있지. 아무도 안 하면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가끔 이것 때문에 짜증내는데, 그죠? 하늘바람 별신님, 성수홍일님, 그죠? 왜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진지하게 열심히 여러분들 공개 방송하면 전부 다 자랑하고 저 회원 가입하라리지 이렇게 설명해 줍니까? 저처럼? 그러면 적어도 뭐 물어보면 한번 힘들더라도 1번 한번 해줘야 제가 이게 이제 8월 14일에는 이것도 못해. 응? 채팅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근데 호흡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들어오란 말 안 해요. 여러분들 딴 데서 잘하시면 돼. 잘할 수 있으면. 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주가가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갈 때 수익 나는 건 개나 소나 다 알 수 있다. 내려올 때 어느 쪽으로 집중을 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가 그게 가장 핵심이야. 올라갈 때 주도주 못하고 내려올 때 완전히 급락해. 이런 게 가장 나쁜 거예요. 뭔지 아세요? 이미 주식은 다 사서 더 살 돈이 없는데 내 거 더 사란 말 안 하고 그죠? 저 주식 더 사라래. 시장 급락했을 때. 왜? 돈이 없는데 돈이 없어서 그 주식 사지요. 시장 급락했을 때는 만약에 그 주식을 사서 내가 포트 하나 더 넣어. 시장이 반등하면 그 주식은 수익이잖아. 내가 샀던 주식은 밀리면 내가 더 사라래도 올라와도 산 처음 가격 때문에 수익이라고 자랑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얍삽한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돈도 없는데 맨날 떨어진 종목 계속 사라리잖아. 그게 인간성이에요, 인간성. 저는 그런 놈들 경멸해. 그렇게 할 거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팔아서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전광판에 수두룩하게 월요일 같은 날 물반 고기반이잖아. 그죠? 그때 사라린단 말이야. 아무거나 다. 근데 실제로 고객들은 그 전에 뭘 팔았어야지 돈이 있지. 돈도 없는데 자기 자랑하려고 거기서 사라. 이건 아닌 거야. 뭔가를 팔아주고 살아내야지. 아니면 내가 지금 왜 이 종목을 이 하락에서 갖고 있어야 되고 더 사도 되는 종목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힘써야지. 전 그렇게 합니다. 비겁하게 안 해요. 아까 이야기한 거에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죠? 코스피 12개월 예상 PER 이것도 이렇게 이런 거 설명하면 뭐 별로 재미없어. 솔직히 저도 여러분들에게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아. 왜냐면 0.8배가 뭐 중요해. 0.7배가 뭐가 중요해. 그죠? 내일 전쟁이 일어나고 이란이 확전을 하고 행여나 뭡니까? 핵폭탄 쏘고 펀더멘탈 따질 때가 사실 시장이 어려울 때인 거야. 그런데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위치가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그래야 내가 내 주식을 버틸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라고. 주식 초짜들은 야 옛날에 892포인트도 갔다? 리만 브라더스 때? 그리고 IMF 때 우리 97년 IMF 때는 300포인트도 깨졌다 코스피가? 이런 생각 절대적인 지수로 생각을 하면 지금 종합주가지수 엄청 높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 정도로만 들으시면 돼. 응?
왜? 그동안 우리 시장이, 그죠? 안 좋은 기업들은 퇴출하고, 그죠? 아, 동현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전문가 후배 이름이 김동현인데, 동현님 가입하셨어요? 네. 오늘 처음 저 보시는 거 아니죠? 저는 가입하기 전에 항상 저를 검증하라. 저 다 맞지는 않아. 그죠? 저도 손절하는 것도 있고, 저도 시장을 잘 못 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죠? 김기수만큼 시장 볼 수 있고, 주도 종목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전 그건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 생략하고. 자, 어느 정도 위치냐? PER, PER은 그죠? 12개월 예상 퍼는 코로나19 저점 그때보다도 내려갔던 자리야. 월요일이. 응? 2020년 3월 이때 종합주가지수 박살났었잖아. 코로나 때. 그죠? 코로나 때 왜 박살났습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이동 제한을 그래 꾸준히 보셨었죠, 동현님?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저하고 한번 해보자고. 새로운 역사를 한번 쓰자고. 자, 그 코로나 때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이동을 못하고 하니까 엄청나게 안 좋았었던 그때보다도 더 내려온 거라고. 지금이 그런 위기입니까? 미국 경기 침체가? 아까 제가 쭉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미국 경기 고용과 관련돼서 실업률과 관련돼서 그죠? 그런데 코로나 때보다 더 PER이 낮아야 돼요? 아니잖아. PBR은 1위. 그죠? 청산가치잖아. 그죠? 응?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 892포인트 떨어졌던 그 레벨까지 월요일 날 종합주가 지수가 떨어졌던 겁니다. 892포인트 금융위기가 와서. 응? 그러니 물반 고기반 아니야? 어떤 종목이? 실적 있는 종목이. 아무 종목이 아니고 실적이 있는데 떨어진 종목.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7월 수출 좋다고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7월 수출 좋아. 전체적인 규모로는. 그런데 일평균 수출액은 이게 뭐예요? 쭉 내려왔잖아. 올해 최저 수준이야. 7월 달 수출이. 그죠? 여기다가 지금 중국 경기는 계속 안 좋아. 유럽도 별로야. 근데 미국마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 수출 국가인데 내려오겠죠? 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반도체하고 그죠? 선박 이거 제외하면 거의 오른 게 없고 그래서 제가 섹타에서 5개 섹타 거기에 밸류업 이거 중심으로 로테이션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죠? 이미 지난주 쪽 보게 되면 대부분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 타임 그 쉬어야 되는 타이밍에 미국 시장에 일본 시장에 이 부분 때문에 급락을 해서 가격 매력이 다 좋아진 타임으로 또 돌아온 거예요. 그죠? 지금은 외바닥을 찍었으니까. 자, 여러분들 중에 반도체 소부장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 저는 반도체 소부장 하나도 안 해요. 안 했어요, 이번에. 응? 왜? 제가 이 이야기 했잖아요.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테크잉 이렇게 HBM과 연결된 주식 그거를 하지 못했으면 다른 반도체 소부장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죠? 왜? 그게 주도인데 걔네가 꺾일 시점에 와 있는데 걔네 AI 관련 HBM 관련 반도체가 올라간다고 내가 반도체 소부장 사러 들어가면 다 죽었을 거야. 이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인텔의 주가. 그죠? 이 화면 어떻게 된 거야? 좀 크게 보여드리려고 그러다가 그죠? 이게 인텔 주가야. 이미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 2, 3등은 먼저 쓰러진다. 인텔 주가입니다. 얘도 미국 시장에서 그랬을 거라고. AI, 엔비디아 올라가고 반도체 하면서 그죠? 다 죽어나갔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그죠? 중국에 AI 관련 이런 거 수출 못하게 하고 규제하고 이미 엔비디아 쓰러지기 전에 아웃됐잖아. 반토막 났잖아. 우리나라 대한민국 반도체 소부장 하시는 분들 이거 보시고 하셔? 보시고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반도체도 박살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고 가야 된다.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죠? 여러분들 이제 뭡니까? 독일도 지금 전기차가 무진장 안 팔려. 판매량 전년 대비 37%. 그래서 지금 뭐 2000년지를 팔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 정도로 지금 캐즘이 절정 부분에 닿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굳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도 벤츠 전기차 화재, 그죠? 이게 중국 제품. 근데 CATL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파라시스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기사가 근데 확인돼 벤츠에서 정확하게 확인해 준 건 없어요. 응? 왜? 전부 다 타버리고 벤츠도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 화재를 통해서 내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주차 못하게 하고 이러는 흐름으로 여론을 끌고 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응? 왜냐? 여러분들 기후위기, 기후변화 이걸로 엄청나게 피해보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어서 잘 몰라서 그렇지. 응?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데를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죠? 전기차 업체들이 어떤 배터리를 사용하고 어떤 양극재, 음극재를 사용하고 그죠? 어느 회사 거를 사용하는 그 배터리 이력을 명확하게 공개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야 1억짜리 전기차를 그죠? 이 헐값 중국 원가 절약하려고 이런 걸 안 쓰게 되죠. 어? 그렇지 않아요? 그러려면 뭡니까? 확실하게 어느 배터리인지. 물론 어제는 저 기아 EV6도 화제가 났더라고. SK이노베이션이 공급하는. 근데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게 중국의 NC의 배터리잖아. 그죠? 리튬 이산철 배터리가 아니라. 응? 그런데 그쪽 중국 쪽은 CATL도 그렇고 이 파라시스도 그렇고 이미 화재가 많이 나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화재는 그죠? 날 수밖에 없지 사실은. 그런데 품질 불량으로 나는 흐름은 중국계 더 많다.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벤츠가 그죠? 중국 저가 배터리 이쪽 부분을 취소하고 LG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흐름도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응? 리튬 이산철 배터리는 몰라도. 지금 별의별 이야기를 하는데 여튼 LNF 제가 한 달 반 전인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LNF 실적이 개판일 거다. 그 개판이 어제 실적으로 나왔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급락하잖아. 그거 다 보고 그리고 2차 전지를 접근해도 늦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죠? 이제는 그 실적까지 발표가 됐으니까 어느 타이밍에 이제 돌아설 수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하는 거지. 아직은 저점께는 아까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정리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오늘 많이 반등한 종목 부분 한번 볼까요? 어떤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아. 초보분들이 주가가 막 급락하다가 신저점을 내면 그 다음에 한 번씩 그 반등이 들어와. 네이버도 여기 신저점. 그죠? 여기 신저점 들어오니까 반등 세게 들어오잖아 한번. 그죠? 이런 반등에 자꾸 속아. SM. 그죠? 신저점 들어오니까 오늘 세게 들어왔잖아. 그지? 쭉 떨어지다가 한 번씩 야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너는 한번 팔게 해줄게 하고 들어오는 반등이 있단 말이에요. 신저점을 깨면. 2차 전지도 마찬가지야. 중간중간에 신저점이 들어오면 한 번씩 반등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봐보세요. 여기 신저점 들어왔었죠. 그죠? 삼성 SDI도. 그러니까 신저점 들어오니까 반등 한번 들어오다가. 그죠? 다시 이거 깨러 내려오면 또 신저점. 그지? 요건 좀 비교가 좀 그거하다. 차라리 LNF로 하자. 그지? 그러니까 저점을 붕괴해서 127,900원에 저점을 붕괴했어. 붕괴한 어느 지점에 신저점을 내다가 또 반등 한번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면 가격을 자꾸 싸게 살려고. 추세는 깨져서 내려오고 있는데 매출도 줄고 영업 손실이고 뻔히 영업 실적이 개판이라는 게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왜 미리 들어가려고 그러냐고. 추세를 깨진 건 그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야 이전에 34만 원이었는데 지금 9만 원이니까 엄청나게 싸다 이런 생각을 갖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싸게 살려 그러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를 강을 건널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주식은. 카카오 지금 몇 년째입니까? 몇 년째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반등 들어왔잖아. 그죠? 그런데 추세는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 미끄럼 타고.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추세가 돌아서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갈 때 내가 조금 비싸게 주고 사면 어떠냐고. 저는 주식을 최저가에 살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사려고 했으지. 조금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왜? 이 저점은 쉽게 맞힐 수 있는 저점이 아니니까. 혼자 매매하면서 많이 떨어지는 어느 날 8월 5일 날 얘 사갖고 여기서 팔고 이런 매매하는 게 아니라면 회원님들아 이런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서 야 여기서 5% 올라와서 이거 단타하는 이런 매매 그건 큰 거 못 보는 매매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요. 이런 거 반등 들어온다고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잘 보면 얘는 그죠? 추세가 딱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잖아. 그죠? 추세가 내려오고, 자, 아까 이야기했죠. 월요일 날 갭을 메꾼 종목. 그지? 요거는 조금 메꾸지 조금 못 메꿨네. 하이닉스는. 예?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날아오는 종목은 여기서의 반등 부분이 일정 정도 나오고, 뭐,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정도지 이미 꺾여졌기 때문에 바로 못 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개파락했던 월요일 자리를 돌아서서 나왔잖아. 갭을 벌써 메꿨지 얘는. 가장 세게 메꿨지. 파마리서치는. 갭, 월요일 갭 화장품인데 색조 화장품 쪽. 그죠? CNC터도 메꿨죠. 그죠? HT 한국조선해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그죠? 그런 유형 중에서 갭을 메꾼 것 중에서 뭐예요? 특히 갭 메꾼 게 가장 센 거. 왜냐하면 우리 종목이 있어가지고 그건 우리 종목은 여러분들께 설명을 안 드리려다 보니까 그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이해 충돌에 연결될 수가 있으니까 그제? 요거 보여드리겠네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우리 회원님들 오늘 사라고 하다가 말았는데 그죠? 갭을 메꿨잖아요. 월요일 갭을 다 메꾸면서 돌아 나왔잖아. 이게 원래 실적이 좋은 애고 이런 건 늘려주면 사야지. 그죠? 이런 게 강한 거란 거예요. 허벌나게 떨어지다가 8% 반등한 이게 강한 게 아니고 허벌나게 떨어지다가 그죠? 2% 들어온 두산그룹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난번에. 그죠? 하지 말라고. 정부 정책에 반하는 지배구조에 편하는 이딴 거 하지 마시라고. 그죠? 올라가도 하지 말아야지. 그때 안 하셨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손해 안 나잖아. 지배구조 개편한다고 뭐라고 막 할 때 그죠? 이런 건 우리가 응징해야 된다고 개인 투자가가 두산그룹 쪽에서 전멸됐잖아요. 이런 건 쳐다도 보지 말라고. 낙폭이 세게 들어오고 바텍 이런 거 이런 부분 뭐 이건 조금 반등할 수 있겠다. 하필 또 찝은 게 그거네. 근데 이런 건 전 안 해. 아셨죠? 그러니까 구별을 해라. 그죠? 조선이든 방산이든 그리고 화장품이든 그죠? 뭐예요? 음식료든 먼저 월요일 이격을 회복한 애들이 가장 센 애고 그 다음이 21 이렇게 21일 평선 이렇게 만든 애들이 그 다음 센 애들이고 같은 섹터네. 그 종목을 찾아보면 여러분 다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주식 차트를 좀 보시는 분은. 그래서 이게 왜 받아? 그죠? 올라가도 따라가면 안 되고 지금은 이격 조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죠? 그런 종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는 제가 주요하게 보는 종목은 우리가 또 매매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설명은 못 드리고 그죠? 그나마 지금 이 시장에서 그죠? 바이오, 삼성 바이오 이쪽이 가장 셌죠, 그죠? 저는 삼성 바이오는 뭐 실적도 있으니까 그죠? 그 나머지는 진짜 낙폭이 심해서 지수에 의한 하락했다가 반등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잘 골라낼 필요가 있다고.
그죠? 그리고 똑같은 섹터 내에서도 그죠? 실적이 안 좋으면 같은 섹터 내에서도 실적이 안 좋으면 급락을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이제 중소기업들은 이번 주 다음 주가 많이 실적이 몰려 있잖아. 그죠? 제가 언급한 종목도 마찬가지에 실적이 안 좋으면 일단 반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이 실적이 좋으면 올라가잖아. 그게 정상이잖아. 그지? 미리 반영을 안 했다면. 그러면 내가 더 사든지 아니면 이익 실현하든지지. 그런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실적이 안 좋아. 쇼킹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매도해야지. 매수하는 게 아니고 액션을 취해야지. 그죠? 그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식은 내가 예상을 하지만 예상처럼 안 됐을 때는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실적이 안 좋은데 나 기다려야지. 그러다 보면 주식 백화점 되는 겁니다. 그걸 명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갭을 메꾼 종목이 가장 세고 그런 가운데에서 갭을 메꾸지 못하더라도 21 이평선을 확보한 부분 그거를 쌍바닥 때 노려야 된다. 쌍바닥 때 조건이 또 있어. 아셨죠?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식은 타이밍도 중요한 거예요. 좋은 종목을 좋은 타이밍에 사야 되는데 이번 하락은 그죠? 쉽게 저도 여러분에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한 좀 큰 하락인데 지금은 과매도권이다라는 건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쫓아가서 매도하지는 마시라고. 안 좋은 종목도 안 좋은 종목이 반등해 줄 때 그러면서 그 반등을 딱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건 무조건 매도인 거고 그냥 시장 때문에 떨어진 종목이라면 리바운딩 할 때 매도해서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 하시겠으면 저한테 오세요. 아셨죠? 김기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님, 성수동일님, 하늘바람별 신님 아셨죠? 내일 아침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7시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또 늦어졌네. 그죠? 네. 내일 아침에 뵙자고요. 예. 짝짝짝! 예. 최희자님 감사합니다. 예. 행복해님. 예. 예. 동현님도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고 선택과 집중님도 보물섬 1리님 또 언제 들어오셨어? 우리 회원님들이 다 들어오셨네. 네, 성수동일님, 예, 윤정 아빠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내일 뵙도록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 다른 분들은 오늘은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